오늘 구독자님 질문 조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질문 주신 구독자님은요, 로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로노님 질문 먼저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요. 잠시만요. 네, 러너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러닝화가 700km를 넘어가니까 쿠션이 딱딱해졌어요. 아웃솔은 아직 괜찮아서 인솔만 교체해서 더 신을 수 있을까요? 첫 러닝화여서 애착이 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러닝화, 와, 진짜 이거는 애착이 갈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첫 번째 러닝화가 없어요. 버려가지고. 근데 그걸 진짜 내가 왜 버렸을까를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얘기 드릴 거고. 일단은 어쨌든 질문 주신 걸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러닝화가 700km가 넘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이 러닝화를 신고 달린 거리, 누적거리, 이 러닝화를 신고 달린 총 누적거리가 700km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러닝화의 수명을 얘기할 때 이거 언제 샀다, 몇 개월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러닝화를 신고 몇 킬로를 달렸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수명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을 달리게 되면 이제 러닝화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쿠션이 좀 딱딱해지거나 뭐 신발에서 틀어지는 부분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일단 러너님께서 지금 700km를 넘었는데 쿠션이 좀 딱딱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뭔가가 예전에 비해서는 달릴 때 딱딱함이 느껴지신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웃솔, 그러니까 신발 밑창이죠. 밑창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또 말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솔만 교체해서 신으면 안 될까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좀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쿠셔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쿠셔닝이 뭔가요? 쿠셔닝? 자, 쿠션이라는 거는 어떤 딱딱한 느낌을 약간 그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해주는 뭐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소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쿠셔닝이라는 거는 충격을 완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저희들은 러닝하는 사람들이니까 신발 뭐 러닝화 같은 거 보면 뭐 쿠셔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신발을 신은 발이 지면에 닿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해서 발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좀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런 푹신한 느낌, 그런 느낌을 저희가 쿠셔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충격을 줄여주고 부드러움을 느끼도록 해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러닝화, 아니죠, 뭐 러닝화뿐만 아니라 어떤 신발을 신을 때, 그냥 신발을 신을 때 이런 쿠셔닝의 기능을 주는 부위가 어딜까요? 딱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바로 신발, 우리 발 아래쪽 부분이죠. 발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런 쿠셔닝의 느낌을 주는 건데, 바닥 쪽을 보면 아웃솔, 제일 바깥쪽에 이렇게 고무 같은 게 오돌토돌 되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 있죠. 그게 아웃솔. 가운데 있는 부분을 저희가 미드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발 안에 있는, 보통 저희가 깔창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안에 넣는 거, 네, 그거를 인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합쳐서 솔이라고 부르고요. 솔의 구성은 아웃솔, 미드솔, 그리고 인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제 미드솔 안에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된 카본으로 만들어진 판이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저희가 카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웃솔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언뜻 생각하기에 아웃솔은 뭐 별다른 쿠셔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아웃솔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약간의 어떤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살짝의 어떤 쿠셔닝 느낌이 있는 그런 아웃솔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미드솔 있죠. 가운데 있는 미드솔은 가장 많은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쿠셔닝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분율로 따지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중간에 카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충격을 흡수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솔.
안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인솔인데, 이런 인솔은 발이 직접 닿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느끼는 착화감이라는 게 있어요. 착화감. 이게 발을 딱 감싸는 느낌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인솔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러닝화를 처음 신었을 때 우리가 쿠셔닝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사실 이런 그 착화감 부분도 있어요. 발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 느낌. 그런 느낌에서 우리가 좀 뭔가 쿠셔닝을 같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솔도 어떻게 보면 지분율에 있어서 본다면 쿠셔닝의 지분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셔닝이라는 거, 착화감이라는 거는 아웃솔, 미드솔, 그리고 인솔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그냥 오래전부터 인솔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드렸고요. 신발 메이커나 유통사들이 약간 러닝화 인솔을 별도로 판매해 주는 걸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달리기를 처음에 이제 제로, 오늘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달리기 시작해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거리까지는 우리가 발에서 느끼는 부드러움이랄까? 이런 쿠셔닝의 상당 부분을 인솔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드솔에 대해서 광고를 막 많이 하는 러닝화를 보실 거예요. 뭐 이제 뭐 무슨 폼을 썼고 뭐가 어떻게 돼 있고 지솔을 넣었고부터 시작해서 뭐 특수하게 만들었고 뭐 두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그 미드솔 자체 쿠셔닝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달리기 하실 때 잠시 인솔을 빼보세요. 인솔을 빼고 신발 신고 한번 달려보세요. 끝까지 달리라는 건 아니고 조금만 달려보세요. 그러면요, 그때 저희들이 확실하게 미드솔 본연의 쿠셔닝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어보시면요, 생각보다 좀 딱딱한 러닝화가 많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솔을 넣고 신발 신고 다시 신발끈 제대로 묶어가지고 또 한번 달려보세요. 그러면 좀 전에 미드솔로만 느끼던 거하고 다르게 뭔가 인솔을 넣었더니 편안함과 쿠셔닝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거는 신발마다 달라요. 어떤 신발은 인솔이 굉장히 두툼하게 나오는 신발이 있고요. 어떤 신발은 인솔이 정말 얇게 나오는 신발이 있거든요. 인솔이 두꺼운 신발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 쿠셔닝에서 인솔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인솔은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미드솔이라든지 아웃솔에 비해서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인솔이. 대부분요, 제 경험상 한 300km, 400km 정도 넘으면 좀 딱딱해지기 그냥 딱딱해지기 본다는요, 사실 요게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저희가 발로 계속 누르잖아요. 그래서 압착이 됩니다. 압착이 되면서 나중에 보면은 발의 특정 부위, 엄지발가락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발 뒤꿈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압착이 되다 보니까요, 거의 꼭 눌러져 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인솔을 신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쿠셔닝이 죽었네? 딱딱해졌네, 예전에 비해서.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인솔을 바꾸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요 러닝화, 지금 이 러닝화, 여러분 신고 있는 이 러닝화의 오리지널 인솔을 따로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사실 우리가 인솔을 만들 때, 제품에서 만들 때는 미드솔의 어떤 쿠셔닝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인솔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발을 감싸는 느낌, 어떤 소재 같은 것들, 이런 모든 면에서 그 러닝화에 맞춤형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인솔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걸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범용 인솔, 그러니까 인솔만 따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죠, 완전히. 그런 제품을 구매해서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지금 러닝화에 딱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인솔은. 그러다 보니까 신으면 뭔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진다거나 조금의 뭔가 예전의 쿠션감이 아닌데? 라는 것들을 느끼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솔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 인솔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판매하는 게. 그게 아니라 오리지널 인솔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간에. 뭐 좀 돈이 많으시면 사실 인솔 전문 업체가 있어요. 내 발에 딱 맞춤형으로. 그런 거 맞추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사실 가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솔 하나가 진짜 신발 한 개 가격이 나옵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이제 다이소 가면은 어 오소라이트 인솔이라고 있어요. 약간 그 회색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 구매해가지고 그냥 쓰고 있거든요. 잘라서 넣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좀 쿠셔닝이 별로예요. 별로여가지고 기존 러닝화의 쿠셔닝 감각은 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질문 주신 러너님의 경우에는요, 이미 700km 이상을 달렸어요. 그 신발 신고. 그래서 지금은 인솔만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미드솔에도 변형이 오고 또 약간 경화가 되는 부분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인솔을 변경한다고 해도 어떤 생각보다 큰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인솔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인솔을 바꾸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유하신 러너님께서 보유하신 러닝화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러닝화 브랜드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나 인솔을 따로 좀 구매하고 싶다. 사이즈 얘기하시고 구매 가능한지 좀 알아보세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걸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그 신발에 맞춤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구매해서 바꾸시면은 정말 새 신발 신은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좀 어떻든 간에 인솔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쿠션이 여전히 뭔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솔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드솔이 이미 어느 정도는 수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러닝화를 교체하는 게 결국에는 답입니다. 혹은 그 러닝화를 놔뒀다가 이제 비 오는 날 신는다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첫 러닝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첫 러닝화네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건의를 드리냐면, 어, 그 인생의 첫 러닝화는 더는 이제 혹사시키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하세요. 세척을 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좀 고이 오랫동안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먼 미래에 그 첫 번째 러닝화 다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날 거예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러닝화 모두 다 그런 거는 수명 다 되면 버려도 돼요. 근데 내 인생에 정말 첫 번째 러닝화다라고 하신다면 그 러닝화를 보관을 잘 해두세요. 깨끗하게 씻어서. 그 러닝화에 막 찢어지고 상처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 진짜 추억 소환이에요. 추억 소환. 너무 좋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런 러닝화를 거실에다가 딱 전시를 해둘 수도 있고요. 그럼 그 러닝화를 볼 때마다 달리기를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나고 훨씬 더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러닝화가 페가서스였어요. 나이키 페가서스였는데 그게 2008 버전인가? 2008년 버전인가? 그래 2008 지금은 숫자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그 뒤에는 연도가 붙었거든요. 그 2008이 아마 저의 첫 번째로 페가수스일 겁니다. 아마도 기억에 그래요. 아무튼 2008 페가수스를 처음으로 신었는데 그 러닝화를 너무 오래되고 막 다 달아고 진짜 위에 그 어퍼가 다 뜯어졌어요. 하도 오래 신으니까. 그래서 그 러닝화를 버렸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그 걔를 왜 버렸을까? 내가 진짜 처음 인생에 달리기 시작할 때 나와 함께한 녀석인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러닝화 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러너님에게 요 러닝화 버리지 마시고요. 자, 보관을 하시면 어떨까? 거실에 보관하는 것까지 힘들면 어디 좀 잘 싸서 신발장에도 좀 이렇게 건조한 곳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곳에 잘 보관하시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드립니다.